자, 1학기와 마찬가지로 2학기도 학교 학생들, 우리 3학년 학생들 전체적으로 안내 공지를 하면서 학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2학기 처음으로 여러분께 안내해야 될 사항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안내인데, 오늘 안내하는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규정 안내는 절차에 대해서 본교 홈페이지 및 학교 종이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원 규정과 절차 미준수 시 발생하는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학교장 추천 전형이 무엇이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대학에 지원하는 수시 모집 전형으로 고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선생님이 예시를 두 가지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건국대랑 하나는 동국대입니다. 건국대 먼저 보죠.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으로 있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그리고 그 명칭이 KU 지역균형이라는 명칭으로 있고요. 추천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안에 세부적으로 모집 요강을 보면 교과 전형의 지역균형 전형은 정량평가 70%, 정성평가 30%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중요한 건 지원 자격이죠. 국내 고등학교에서 5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 예정자로서 고등학교의 학교장,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국대 보죠. 동국대는 역시나 건국대와 같이 교과 전형의 추천 전형이 있고요. 명칭은 학교장 추천 인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인원 제한이 있어요. 학교당 8명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학교만 비교해 봐도 명칭도 다르고 그리고 추천 인원에 대한 제한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집 요강을 봤을 때 이게 추천 전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이 확인을 해야 돼요. 담임선생님이 일일이 모든 걸 다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다시 똑같이 지원 자격 보죠.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소속 고등학교 장의 추천을 받은 자 고교별 8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집 요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라는 거 안내드립니다. 일단은 추천 전형의 인원 제한에 대한 부분인데, 제일 처음 얘기해야 될 거, 종합 전형이냐 교과 전형이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종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또 특수목적 그 대학교죠.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이런 학교들, 그리고 카톨릭대, 의대, 그리고 서울대, 한양대 정도만 종합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지원해야 될 학교들은 교과 전형에 소속되어 있고요. 교과 전형 안에서도 인원 제한이 있는 학교들, 인원 제한이 없는 학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도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을 해보셔야 되시고요. 제한 없는 학교들은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 제출 서류라고 해서 부침이 있는데, 이거는 부침 서류들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규정을 하나하나 다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규정을 읽을 때부터는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다른 행동하지 않고 같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제5조 선정 및 추천 절차 1. 대학별 지원 자격 조건을 갖추고 학교장 추천 전형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원하는 전형 유형에 따라 부침 1에서 3 신청서죠. 좀 이따 보여줄게요. 중 해당하는 지원 신청서를 기간 내에 제출한다. 지원하는 대학당 1개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뒤에 나오겠지만 추천 전형은 총 인당 6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6개를 다 쓰는 친구들은 대부분 좀 드물고 드물지만 내가 만약에 교과 전형 6개, 추천 전형 6개 낼 거다 하면은
학교당 6장을 모두 다 제출해야 합니다. 2.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3학년 협의회를 통해 희망학생 중 추천 후보를 선정하며 고등학교별로 추천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는 해당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 성적 산출 그리고 성적 상위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2배수 이내로 추천한다. 단 학교별 추천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엔 희망자 모두를 추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천한다라는 건 니네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니까 무조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 추천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올린다라는 의미입니다. 3.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침사를 제출한다. 부침사는 포기원입니다. 4. 추천 대상자로 지원한 자가 포기원을 제출하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순위 학생이 추천 대상자가 된다. 차순위 학생은 어떻게 정하냐? 아까 그 선정위원회에서 순위별로 학생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차순위로 누가 될지에 대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그럼 만약에 앞에서 받은 친구들 중에 누가 포기원을 제출했다. 그러면 그 다음 학생들이 기회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의 내용들은 학교장 추천 전형을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교장 선생님이 허가를 받고 교관 선생님의 허가를 받고 그 내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재가를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절차라는 거고요. 이거를 꼭 거쳐야만 학교장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추천 자격을 받게 되느냐? 자, 1. 본교 졸업 예정자, 재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해당 대학의 추천 가능 인원이 남는 경우에는 졸업생을 추천할 수 있다. 재학생 우선이라는 거죠. 2. 추천 대상자가 재학 기간 중 선도위원회, 본교에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라고 부르는데 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또는 3학년 협의회에서 이에 준하는 결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사유죠. 아니면 뭐 학교 생활을 엉망으로 했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하면은 대입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근거는 학교장 추천 전형 자체가 학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하는 거지 우리가 임의로 아무나 신청했다고 다 받아줄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3. 지원자의 성적이 합격 가능성보다 현저히 낮아서 학교장 추천 전형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할 수 있다라는 2, 3번의 조항만 봐도 내가 마음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학교장 추천 전형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선정 방법을 보죠. 1. 해당 대학의 독자 산출 기준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산출 기준에 따른 교과 성적만을 반영한다. 이때 교과 선정은 요거를 대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이거는 이제 독자적인 산출 기준이 있는 경우는 특수 목적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사관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일반적인 점수 산출 때는 대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2번이죠. 해당 대학의 독자 산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100%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별첨 1의 신청서를 사용한다. 그 외의 전형 교과 100이 아닌 전형이죠. 거기는 교과 전형인데 정성평가를 본다. 정성이라는 건 출결이 10%, 20%, 30% 세특이나 이런 부분을 서류 부분을 30% 아까 건국대나 동국대도 서류를 30%를 봤었죠.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별첨 2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한다라는 겁니다. 다는 수능 위주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에 따라 수능 성적만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대학에서 계열별 인원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열에 구분 없이 추천한다 라는 거고요. 3번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 전국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뭐 동점자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유의미하게 볼 경우가 있을 때는 선생님들이 위원회에서 활용해서 선정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거는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추천 대상 학교에서 이제 명시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걸 왜 넣어놨냐? 제출 서류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는 부침 1, 어떤 건 부침 2, 어떤 건 부침 3을 제출하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 아니야. 이 학교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를 수 있어. 만약에 내가 예시를 들어서 경기대를 교과 전형으로 넣고 싶어. 근데 추천 전형이잖아. 그리고 인원 제한이 있어. 그럼 나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냐? 보면은 부침 3을 쓰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서류를 내는 게 아니라 해당 옆에 제출 서류 옆에 붙어져 있는 서류를 참고하고, 이거는 대학교에서 준 게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이 하나하나 어떤 서류를 내라라고 체크해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서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8조 제한사항입니다. 학교별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천 희망자 수가 해당 전형의 추천 인원수를 초과하여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학생에 대한 추천 횟수를 3회로 제한합니다. 단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과 경합이 없는 경우는 중복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학교별 추천 인원이 제한이 없는 경우 추천 희망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을 갖는 이유는 경합이 있는 학교를 어떤 특정 학생이 모두 다 독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말은 즉 여러 학생들이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경합이 붙은 학교가 3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해당 학생은 추천 횟수를 3회로 제한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1차 때 본인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고 싶은 학교를 다 내야 돼요. 다 낸 다음에 경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위원회에서 선정을 어떻게 할지를 정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신청서 내고 싶은 거 다 일단 1차 때 내야 합니다. 아까 말한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양식이죠.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부침 1입니다. 1.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는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1번을 제출하고요. 부침 2.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는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100에 지원하는 경우 이 양식을 사용하면 되고요. 부침 3.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는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100이 아닌 전형, 그 외의 전형이라고 했죠. 종합이라든지 교과 전형인데 정성평가를 포함하고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부침 3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포기원인데 부침 4고요. 4번 문서고, 만약에 내가 교과 전형으로 생각해 봤는데 교과 전형을 한 3개 정도 내놨어. 3개 내놨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 선정도 됐어. 3개 쓰기로 돼 있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교과 전형 하나를 다른 전형으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하나를 포기할 거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안 내면 안 돼요. 학교장 선정으로 그 추천 대상자로 선정이 됐으면 그 전형은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마음이 바뀌어서
전형이 좀 바뀌어가지고 하나를 교과 전형을 안 쓰겠다라고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포기원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그 뒤에 후순위, 차순위에 있는 친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러면 실제 마지막 장인데 가장 중요한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 일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가정통신문은 8월 14일 날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안내될 거고요. 학부모님들께도 이 기준으로 안내될 겁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26학년도 대학 입학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발 공고.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그리고 학교종이 앱에 신청서와 함께 공지가 돼 있다라는 거고요. 대상자 선발 일정입니다. 접수기간 8월 18일 월요일부터 8월 27일 수요일 4시 30분까지 마감 시간을 엄수한다. 4시 30분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은 30분이 넘어서 31분이 되면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절차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게끔 한다는 거고, 이 형식을 벗어나면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1차적으로 이제 접수 기간을 거친 다음에 28일 날 선정위원회를 한 다음에 추천 대상자를 8월 29일 날 금요일 날 발표를 할 겁니다. 여기서 합격한 친구들은 그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잔여석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10자리야. 근데 9자리까지만 차고 한 자리가 남았네. 그러면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을 겁니다. 추가 접수는 9월 4일 목요일 1시 30분까지 받을 거고요. 그 다음날 9월 5일 날 추가 대상자에 대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방학이 시작하면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했겠죠. 상담도 하고 부모님이랑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절충된 것들이 있다라면 내가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할지가 나올 거고요. 교과전형 몇 장을 써야겠다라는 대략적인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신청서를 제출해서 받아놔야 됩니다. 근데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떨어졌어. 그럼 뭐 일단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전형의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기간 내에 1차 기간 내에 일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알겠죠? 밑에 거 읽어보죠. 중요한 것들이니까. 추천 대상자는 개별 안내를 통해 발표됩니다. 합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개별 안내로 합니다. 뭐 공지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담임선생님이 안내해 주실 거고요. 최종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원서 접수 기간에 반드시 해당 대학에 원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는 즉시 반드시 포기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포기원을 제출한다고 하면은 선생님이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포기원 자체도 교장선생님한테 재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도 두 번째 거 밑에 확대해서 해놨는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고교에서 사전에 학교장 추천을 받은 수험생만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지원한 수험생의 경우 지원 자격 미달로 처리되며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선생님이 아까 처음부터 안내를 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전체로 안내하는 이유는 이게 형식과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그냥 내가 원해가지고 그냥 지원하고 안 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교에 추천을 받은 사람만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학교장 추천에 대한 누락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봤듯이 성적이 너무 낮게 되는 친구들은 또 추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건 학교의 권한인 겁니다. 그게 학교의 권한이 선정위원회, 교장선생님,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 절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간혹 여러분들이 원서를 접수하고 나면
그걸 선생님이 그 대학에 들어가면은 누가 그 학교에 원서를 넣었는지 다 떠요. 그 중에서 이 추천 대상자가 된 학생들을 체크를 해서 학교에 확인서를 보냅니다.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입니다 라고 추천서를 보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분명 추천 대상자가 됐다라고 하는 친구들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본인 임의로 교과 전형을 넣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름이 들어오면 안 되는 친구인데 들어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냥 몰라서 그냥 눌렀는데 그냥 몰라서 그냥 교과 전형에 그냥 지원했어. 추천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지원했어. 그런 친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종합 전형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교과 전형 중에 뭐 지역 균형이나 지역 이제 다른 걸 넣어야 되는데 교과 추천 전형을 넣은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원서가 이미 결제가 됐다라는 거니까 그 친구는 한 장을 날려먹은 거예요. 지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 가서 선생님 저 잘못 넣었는데 이거 저 학교장 추천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예,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제하기 전에 원서를 결제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결제하기 전에 본인이 넣은 전형이 명확한지, 추천 전형이라고 하면은 내가 추천 신청서를 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기로 확정이 된 건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원서비를 결제를 해야 돼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 접수 방법 2. 재학생의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 아까 말했던 1에서 3까지의 신청서가 있었죠. 해당되는 신청서를 제출해요. 어디에 제출해요? 제출처는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선생님 저 이거 늦게까지 마지막까지 27일 뭐 4시 29분까지 보고 제출하면 안 되나요? 만약에 제출했는데 제출서를 잘못 제출했어. 그러면 30분이 넘었어. 그러면 제출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명확하게 미리 좀 체크해가지고 사전에 시간에 넉넉하게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제한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상자 발표 추가 모집까지 9월 5일까지 끝나고 나면 담임 선생님한테 듣겠죠. 9월 5일날 너 합격했어. 추천 대상자 선정됐으니까 교과 전형 넣어도 돼 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대학 원서 접수 9월 8일부터 전형 기간 동안 12일 동안, 근데 이것마저도 학교마다 좀 상이하죠. 시간도 끝나는 시간도 상이하고요. 분명한 건 본인이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해서 학교장 추천 전형 대상자에 대한 안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 학교를 정하는 거는 담임 선생님이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분명히 상의하고 나서 통계적인 부분, 그리고 이게 접근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을 담임 선생님과 재차 확인하고 재차 확인해서 합리적인 결정은 본인이 내려야 돼요. 그거를 본인의 인생을 담임 선생님이 누가 합격한다 안 한다라는 거,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사설 컨설팅 어디 유명한 곳도 합격을 한다 안 한다는 절대 보증해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한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본인이 내려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자, 방학 기간 동안 공부를 참 열심히 해왔을 거라고, 준비를 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너네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선생님 눈으로 보고 있고, 그치? 이제 원서를 접수하고 나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면접이 있는 전형의 친구들을 취합을 해서 면접이 돌아갈 거고, 어떤 친구는 면접 전형이 없는 친구는 최저가 있으면 최저를 준비하고, 어떤 친구들은 또 정시하는 친구들은 정시 11월 13일을 위해 열심히 달려갈 거고, 학생들마다 그 입시에 대한 그 태도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전형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잘 돼서 되겠느냐,
당연히 나만 잘 되면 그만이긴 하지. 근데 우리가 학교 생활을 뭐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어쩌면 유치원 때부터 같이 해왔을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내 친구들이 아직 입시 전형이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단 뭐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옆에 있는 친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가 끝났다 하더라도 옆에 친구는 11월 13일까지 혹은 11월 13일 끝난 다음에 면접 전형까지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8월 14일, 12일 기준으로, 계약 기준으로 학급 내에서 최대한 그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조성해 달라. 흐트러지면 안 된다. 지금 더 정신 차리고 지금 더 집중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자, 마지막 끝날 때까지, 입시는 내가 불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도 아니고 유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붙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로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알겠죠? 자, 이상 안내를 마치고 담임 선생님의 지도하에 일정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